현대사회 문제와 철학 3주차 두 번째 자시 수업입니다. 감각적 인식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자시에서 사물 자체하고 감각적 인식이 다르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물 자체는 우리가 한 번도 사실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뇌 기능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감각 자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 뭐 나름대로 좀 고등동물에게는 나름에 해당하는 언어 체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만큼 이렇게 고등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죠? 우리 인간은 이 언어의 능력 때문에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동일한 사물을 본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검정색, 색깔, 모든 색깔을 우리는 다 동일한 색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정색이면 똑같은 검정색, 빨간색 똑같은 빨간색,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개념이죠, 일종의 개념. 스마트폰이라는 우리 개념을 우리 다 이해하고 있어요. 뭐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화기 안에 컴퓨터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스마트폰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휴대용 컴퓨터에다가 전화 기능을 넣은 거. 보통 이거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출발이 이제 옴니아라고 있었거든요. 옴니아를 폐기 처분하고 삼성에서 갤럭시 이제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마트폰 컨셉이 뭐냐면 휴대폰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집어넣은 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반면에 애플에서 먼저 만들어져, 그죠? 스마트폰은. 애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에다가 전화 기능을 넣은 거죠.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특징은 굉장히 우수한 컴퓨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전화 기능이 좀 부족해. 통화음질이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중간에 막 끊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전화 기능이 굉장히 우수한데 이 컴퓨터 기능이 많이 좀 떨어졌죠. 그렇게 보통 두 가지 회사의 제품을 많이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여기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 규정이었어요. 우리 다 공유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스마트폰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요. 뭐 이런 거. 형태가 다 다르지만, 그죠? 바로 개념의 특징입니다. 개념의 특징이라는 말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죠?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인 개념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언어로 말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같은 단어를 말했지만 그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는 조금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내가 단어를 말했어. 사랑이라는 언어를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꽁냥꽁냥, 간질간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씨앗이야, 슬퍼, 아파, 누구에게는 사람 말도 하지 마, 어우 진짜 끔찍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나이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실연이라도 달콤하다. 뭐 낭만에 관하여, 채백호의 낭만에 관하여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이에 실연의 달콤함이 있겠냐마는 이라는 가사, 그죠? 각각 이 사랑이라는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가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죠. 기본적인 공통적 요소도 있지만 각각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는 다양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언어는 그렇지만
문제는 이 감각 정보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 같은 걸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줘.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주 희한한 실험 됐습니다. 흑백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지금은 절대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 그 의료 생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 요즘은 안 하는 건 아닌데 요즘도 하긴 합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도 좀 빨리 했지만은 대부분 다 약이나 백신을 그 개발할 때 어떻게 해요? 동물 실험 먼저 하고 임상 실험, 임상 1, 2, 3이 있거든요. 임상 실험을 3까지 갑니다. 임상 3상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사람의 실험이에요. 하긴 해요. 최대한 이제 부작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하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희한한 실험을 하는 게 있는데요. 흑백의 방이라고 어떤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흑백의 방에 있으면 키운 거예요. 흑백의 방에 있으면. 얘는 검정색, 흰색, 회색, 명암 정도만 인식할 수 있는 방에서 자란 겁니다. 얘는 그러면 세상을 뭘로 배우느냐? 글로만 배웁니다. 글로만. 그런데 책 속에는 색깔에 대한 책이 관련된 그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각종 색깔들, 다양한 색깔, 분홍색, 보라색, 자주색, 파란색, 하늘색, 그죠? 붉은색, 주황색, 이 각각의 색깔에 대한 정보를 다 어떻게 공부했느냐? 문자로만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전문가와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게 만들었어요. 얘는 실제로는 빨간색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분홍색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얘는. 그런데 색 전문가와 대화하게 만들었어요. 얘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잘합니다. 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 전문가가 이 친구가 실제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걸 모를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요.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바로 언어에 대한 능력이죠. 자, 바로 이게 말한 바가 뭐냐? 실제 우리 인간이 보고 있는 세계의 정보는 다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이성, 언어는 바로 우리 인간 이성, 5성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성의 능력을 총합의 능력이라고 말하고요. 5성, 크게 말하면 이성을 다 통칭해서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5성이라는 건 바로 개념, 범주의 영역. 그죠? 이 범주, 저 범주 서로 섞으면 안 되고 나누어서 말하고 이게 바로 범주죠. 그죠? 바로 개념, 영역의 능력을 우리는 5성이라고 말해요. 5성. 바로 다 언어와 관계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 인간에 있기 때문에 설령 다 다른 감각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통할 때 이때 소통이 완벽한 소통이냐?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미 애초부터 다 다른 감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소통은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한 감각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동일한 감각 자료가 아닐 거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언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다 우리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외롭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대방이 이게 나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반이거든요. 서로 완벽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각적 인식과 기억의 차이. 이거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감각적 인식하고 기억은 대체로 다 인상, 이미지 형태로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마트폰 감각적 인상이죠, 그죠? 인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 감고 금방 봤던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슷하게 떠올리지만 어떤 이미지는 이미지야. 다르죠, 그죠?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 생생합니다. 눈 감고 떠올리는 거는 조금 흐릿하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이 사물을 볼 때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외부적 자극이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자극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 안 돼. 못 나아가요. 이 말은 사물 자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인식한 거는 여러분들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만큼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동물이 이걸 본다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세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도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범주, 영역 안에서만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어떤 우리 우주, 세계를 볼 때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보는 것 이상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보는 것보다 적게 볼 수도 있고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인데요.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콘택트 영화. 시간 내신 분들은 반드시 보십시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외계인을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데 소통 방식이 너무 달라. 사람은 사물,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외계인은 그림으로 표현해요. 한마디로 외계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못 보잖아요. 과거에 대한 인식도 완벽하지가 않아.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외계인이 보는 인식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다 외계인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야. 인식 체계가 완벽히 다른 거죠. 우리 도저히 그걸 이해 못해. 그래서 보통 그 영화에서는 외계인은 표현할 때 원어로 많이 표현해, 원어로. 그것도 기껏 우리 인간이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해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것도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짐작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감각적 인식은 대체로 다 이미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감각적 인식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긴 있다는 것. 반면에 기억은 순수하게 뇌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는 것. 이 사물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그거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다. 구분합니다. 철학자들은. 특히 이제 여기서 굳이 언급하자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근대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가 사물 자체하고 현상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들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페노메논 또는 페노메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상이다. 사물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현상은 우리 인간 정신 2성과 5성의 능력 안에 들어온 세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사물 자체는 아니다. 사물 자체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일 뿐이지 현상은 아니다 라고 말하죠. 만약에 동물이 이 특정한 세계를 현상을 본다면 우리 인간과 다른 현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다른 현상입니다. 동물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비슷한 현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이 5성과 2성의 능력. 최소한 그 체계 안에서는 서로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보고 있는 세계는 다 현상은 주관적이다. 단, 다른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현상이란 우리의 감각기관, 신경, 감각기관 바로 눈, 코, 그죠? 눈, 코, 귀, 혀, 촉감, 5가지 감각기관,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바로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 뉴런은 종류가 많습니다. 뭐, 강박 뉴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하는 능력, 뉴런 종류가 많습니다.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게 바로 시냅스죠. 그죠? 이 안에서 전기자극,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뇌로 다 연결되죠. 그죠?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상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재구성되는 거죠. 자, 우리의 5성의 능력은 바로 판단력, 이해력입니다. understanding. 2성은 리저닝을 하죠. 리저닝, 추론하는 거. 2성을 우리는 리전이라고 합니다. 리전. 바로 분석력, 종합력, 추론, 추리 등 다 이게 2성의 영역입니다. 사물 자체와 아까 현상은 제가 다르다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현상이지 사물 자체가 아닙니다. 전거, 생명체들마다 저마다 다 다른 감각기관과 다른 신경과 뇌를 통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들이 인식한 현상은 모두 다릅니다. 뱀, 아까 혀로 인식하는 거, 그죠? 박쥐, 초음파로 인식하는 거, 그죠?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다릅니다. 벌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다르게 봐요, 세상은. 두 번째 증거. 사람들, 뭐,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 고양이가 보는 세계 색깔과 인간이 보는 색깔 다 다르다고 말하죠. 그죠? 그죠? 다음에 개는 후각과 청각 능력이 엄청 좋습니다. 보통 이 쥐가 자연재난이 있을 때, 지진이나 뭐 해일 이런 거 있을 때, 쥐가 제일 먼저 도망가죠. 인간은 못 느껴, 아직까지. 나중에 느끼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능력과 다른 동물이 느낄 수 있는 게 다른 거야. 이미 쥐나 새 같은 경우에는 막 도망갑니다, 막. 미리. 사람은 나중에 느끼죠. 그나마 그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그 기기가 있죠, 그죠? 그나마 그 정도 기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자연재해에서 이렇게 막 방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그것도 그나마 빠른 게 그 정도인데 이미 다른 동물들은 이미 다 느끼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요. 인식 능력이 다릅니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현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세계가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증거.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이 인식한 현상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생명, 색약, 청각 능력, 후각 능력 다 다릅니다. 피부로 느끼는 능력, 혀 능력 다 다릅니다. 지금 그 맛 감별사 있죠, 그죠? 일반인들 잘 못 느끼는 걸 다 세분화시킨 사람 많습니다. 와인 전문가, 와이너리, 그죠? 향수, 냄새, 진짜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코 후각 능력이. 저는 그 샴푸에서 휘발유 냄새를 좀 맡았어요, 어릴 때. 머리 감는데 기름 냄새 제가 이랬대요. 엄마가 왜 샴푸에 기름 냄새가 어딨어? 기름이 어딨어? 라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대요, 어릴 때. 근데 저는 진짜 느꼈어요, 어릴 때.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많은 샴푸에 그 휘발 성분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죠? 지금은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예전에 느꼈어. 이렇게 이제 후각 민감한 사람, 둔감한 사람 있죠, 그죠? 어, 그렇다면 사물 자체는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누구도 사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 몰라요. 그나마 이제 과학적인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한 물질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빅뱅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보통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빅뱅 할 때, 그럼 다 설명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안 됩니다. 빅뱅이란 거는 뭔가 우주 대폭발이 나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 암흑물질. 무질시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긴 있기 때문에 폭발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고에 설명을 못해 있어. 설명을 못해 우리 인간은.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우주에는 이 우주에는 우리가 다 인식한 한 것들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둘은 구분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도 오늘 꿈꾸고 왔어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는 머리맡에 이제 메모지를 또는 공책을 놔두고 다이어리를 놔두고 자고 일어난 다음에 꿈꿨던 거 마치 기록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 조금 지나면 사라지니까 기억 속에서. 그거 재밌어요 정말.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됩니다. 내가 무슨 꿈꾸는지 다 기록하다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기억이 제일 생생하거든요. 딱 깨자마자 그때. 그것도 그런 그 습관 들이시면 꽤 꿈에 대해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꿈이란 게 보면 좀 약간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기괴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한대요. 자기가 깨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을 다 일일이 세밀하게 다 적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각각의 그것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기괴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 풀어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진짜 신뢰할 만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꿈과 현실을 우리 구분하죠. 뭐 우리는 그 꿈을 가상현실을 하기도 하고 요즘 뭐 기계적으로 가상현실을 다 구현하기도 하죠. 그죠? 둘은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 정말 그럴까?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게 꿈이라는 걸 알지만은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그게 진짜 꿈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물론 각성몽에는 가능해요. 이 각성몽 많이 꾸보신 분들 알겠지만 갑자기 내가 하늘을 날아. 내가 하늘 날 리가 없는데 하늘 날잖아요. 이거 꿈이네. 요렇게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건 가능해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경우에 그게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 가능한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 수업 듣고 계시는데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든 현실이든 간에 결국 마지막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내용은 우리의 뇌니까요. 요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요 문제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 인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가상현실, 꿈과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두는 어떻게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기나 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 관련된 영화를 많이 봐요. 일반 대면 수업에서는 보지만 우리의 지금 여건상 그건 안 되니까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관련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